창밖엔 싸늘한 늦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요코스카 외곽, 낡았지만 정갈한 단독주택의 다다미 방에서 사토 하루엔 홀로 남편의 기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성스레 차린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도쿄에 사는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못했고 딸은 해외에 있어 영상통화로 짧은 안부만 전해왔다. 향냄새만이 방 안을 채우며 하루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여보 잘 지내시죠? 나는 그럭저럭 지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손녀 미일세가 할머니 집을 찾았다.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는 미나는 할머니의 적적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미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며 SNS라는 것을 설명했다. 여기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좋아요도 눌러준대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하루에는 복잡해 보이는 화면에 고개를 저었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계정을 만들었다. 아이디는 하루의 꽃이었다.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꽃집 이름이었다. 서툰 솜씨로 정원의 국화 사진을 찍어 올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화과자 사진도 찾아 올렸다. 신기하게도 좋아요라는 것이 몇 개 달리고 댓글도 달렸다. 꽃이 참 예쁘네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입가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다나카 켄지라는 이름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싱가포르에서 무역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사토 하루에님 올리신 국화 사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국화를 참 좋아하셨지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그의 메시지에 하루에는 자신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황혼에 드리워질 길고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켄지와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는 하루의 소소한 일상에 귀 기울였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 이야기나 옛 추억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 주었다. 하루의 씨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켄지의 다정한 말들은 메마른 하루에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하루에가 젊은 시절 꽃집을 운영했다는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도 아름다운 법이지요. 저도 언젠가 은퇴하면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하루에는 밤늦도록 켄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글자들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즐거움이 되었다. 켄지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싱가포르의 풍경, 그리고 때로는 아내와 사별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루에는 그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며 더욱 마음을 열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켄지는 하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하루에 씨,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작은 꽃집을 다시 열고 싶습니다. 하루의 꽃, 이름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하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다.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그녀는 몇 번이고 켄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사랑일지도 몰라. 희미한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켄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하루의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30만 엔 정도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는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켄지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가 그려주는 달콤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와줄 거야.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꺼내 켄지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켄지는 그 후로도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하다. 거래처의 배신으로 긴급 자금이 막혔다.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했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몇십만 엔 단위였던 금액은 점점 커져 100만 엔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하루에는 그때마다 켄지의 애원과 약속을 믿고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비상금까지 꺼내 송금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켄지가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는 하루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한편 주말마다 할머니 집을 찾는 미나는 하루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누군가와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다. 가끔 돈 문제로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평소와 달리 갑자기 화려한 스카프를 사거나 비싼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나가 넌지시 물었지만 하루에는 아니다, 별일 없다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어느 날 미나는 우연히 할머니의 통장을 보게 되었다. 평소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시던 할머니였지만 최근 몇 달간 큰 금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수치인 불명의 해외 계좌였다.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이 돈들은 다 뭐예요?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미나의 다그침에 하루에는 당황하며 화를 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평소 온화하던 할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미나는 더욱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미나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하루의 할머니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도용, 감성적인 접근, 사업상 위기를 빙자한 금전 요구, 모든 것이 할머니가 겪고 있는 일과 맞아떨어졌다. 미나는 켄지의 SNS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돌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사진은 이름 모를 외국 중년 모델의 것이었다. 켄지가 자랑처럼 늘어놓았던 싱가포르의 사업체 정보 역시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다나카 켄지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할머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미나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켄지에게 깊이 빠져든 하루에는 손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험한 말을 하니? 켄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게냐? 하루에는 미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할머니의 격한 모습에 미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 켄지는 하루에로부터 미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구슬렸다. 하루에 씨, 미나 양은 아직 어려서 우리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이 관계를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켄지의 달콤한 속삭임에 하루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켄지 씨 말이 맞아. 미나는 아직 어려서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손녀를 더욱 멀리하고 켄지의 말만을 맹신하게 되었다.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이대로 사기꾼의 소나기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켄지의 정체를 완벽하게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에도 연락해 조언을 구했다. 그들이 알려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켄지의 행동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켄지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었다. 하루에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는 사업상 마지막 고비라며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큰 금액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돈만 있으면 싱가포르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과 함께 살 일본 집 계약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곧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믿어주세요. 라며 감정에 호소했다. 심지어 그럴듯하게 위조된 일본행 비행기표 이미지까지 보내오며 하루에를 압박했다. 하루에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전 재산을 모두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밤새 뒤척였다. 남편이 평생 일궈 마련한 이 집, 그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니. 하지만 켄지가 그려주는 장밋빛 미래, 외로운 노후를 함께할 마지막 동반자에 대한 희망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기회마저 놓치면 나는 평생 혼자 외롭게 늙어가겠지. 결국 그녀는 위험한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상담 예약을 잡았다. 다음 날 하루에는 평소보다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곧 켄지 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은행 창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할머니, 안 돼요. 미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하루의 앞을 막아섰다. 미나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다나카 켄지예요. 미나가 내민 것은 켄지가 보낸 프로필 사진의 원본 출처였다. 사진 속 남자는 싱가포르 사업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외국 광고 모델이었다. 그 옆에는 켄지가 주장했던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의 공식 답변서와 켄지와 동일한 수법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다른 일본 노인들의 인터뷰 기사 스크랩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냐? 하루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미나가 내미는 냉정한 증거들 앞에서 지난 몇 달간 켄지가 보내왔던 달콤한 말들과 약속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켄지 씨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부정하려 했지만 차가운 진실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바로 그 순간 하루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켄지였다. 하루에 씨,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루에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루에 씨? 듣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켄지의 목소리가 점차 날카로워졌다. 하루에가 여전히 침묵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차갑게 말했다. 시간 낭비였군.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SNS 계정 역시 순식간에 삭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도, 약속도, 미래도. 하루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절망감만큼이나 차갑게 느껴졌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갈 줄이야. 남편 보기에도, 자식들 보기에도, 그리고 손녀 미나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웠다.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루에는 자신의 방침대에 누워 있었다. 곁에는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간호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하루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을 내다볼 용기도, 누구와 마주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바보야.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바보. 자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미나는 그런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외로우셨던 것뿐이에요. 미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하루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하루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금전적인 손실은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 속에만 갇혀 있지 않기로 했다.
미나의 도움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저도 바보같이 속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피해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그들은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스며들었다. 하루에는 미나와 함께 정원에 작은 꽃씨들을 뿌렸다. 라벤더, 펜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망초 씨앗이었다. 흙냄새와 봄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켄지는 잡히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하루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잠식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몇 달 후 하루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온라인 사기 예방 교실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노인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수법을 알려주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여러분, 온라인 세상은 편리하지만